안녕하세요, 다니스입니다. 2023년 노인 실태 조사 충격적인 내용이 나왔는데요. 노인 3명 중 1명이 혼자 사신다고 합니다. 이렇게 또 혼자 사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큰 문제들이 있거든요. 충격적인 현실 자세히 알아보고요. 어떻게 우리가 예방할 수 있을지 또 막을 수 있을지 현실적인 방법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50대 이상이라면요, 오늘 영상 꼭 보시기 바랍니다. 자, 신문기사 내용 보겠습니다. 노인 3명 중 1명 혼자 산다고 하십니다. 이것이 역대 최대폭 증가이고 앞으로도 계속 증가해 갈 것 같습니다. 자, 노인 3집 중 1집 혼자 사신다고 합니다. 고독사 80% 이상이요, 50대 이상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80대 중반이시잖아요. 저희 어머니 친구분들을 제가 많이 만났거든요. 또 여행도 같이 어머니하고 가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들의 고민, 걱정, 건강 상태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죠. 저는 피부로 이미 체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70대, 80대 분들 어떤 어려움들이 있는지 그 사례를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3가지 읽어드릴게요.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홀로 사는 김할머니 78세이시네요. 자, 이분은 남편과 사별한 후 10년째 혼자 살고 있다고 합니다. 실화에 아들 둘과 딸 하나가 있지만 모두 타지에서 살고 있어 1년에 한두 번 명절에나 얼굴을 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러실 거예요. 자녀분들은 다 있지만 외지에서 살고 명절에나 한 번 보는 정도. 네, 이게 과장된 게 아니죠. 최근 무릎 관절염이 심해져서 집 밖으로 나가기 힘들어졌고 이로 인해 우울증까지 생겼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노인분들이 집 안에만 있게 되면 또 관계가 단절이 되면 우울증 증세가 굉장히 심해진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동네 경로당에 가서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곤 했지만 지금은 그마저도 어려워져 하루 종일 TV만 보며 시간을 보냅니다. 가끔 옆집 아주머니가 들러 안부를 묻지만 그것이 유일한 대화의 기회입니다. 몇 달 전에 오셨던 분이 이분 정도 나이가 됐어요. 70대 후반. 근데 그분이 그러세요. 이렇게 자신이 말을 해본 게 거의 한 보름만이라는 거예요. 자, 김 할머니는 밤마다 혹시 무슨 일이 생기면 어쩌나 하는 불안감에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특히 최근 TV에서 본 독거노인 고독사 뉴스 때문에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자녀들에게 연락하고 싶지만 부담을 주기 싫어 참고 있습니다. 노인들은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잖아요. 이게 이제 방치되면 생명에도 큰 위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홀로 사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 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 더 읽어보겠습니다. 생계를 위해 일하는 박 할아버지, 올해 82세이십니다. 자, 할아버지는요, 국민연금만 가지고는 생활이 어려워서 새벽부터 폐지를 줍고 있습니다.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허리와 다리의 통증을 참으며 거리로 나갑니다. 폐지를 주며 10시간 이상 거리를 돌아다니지만 하루벌이가 1만 원을 넘기기가 힘듭니다. 제가 이제 새벽 한 4시 반에서 5시 사이에 이제 출근을 하거든요. 깜깜해요. 그런데 그 새벽에 사람이 별로 없죠. 유일하게 제 눈에 보이는 분들은 대부분 이런 노인분들이 폐지를 줍고 계시죠. 굉장히 위험해요. 자, 근데 여기 보면 10시간을 넘게 일해도 벌이가 하루 10,000원밖에 안 된다고 하잖아요. 체력도 안 되시고 또 허리도 많이 굽으신 분들 많이 계세요. 근데 지금 폐지 가격도 거의 절반으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예전에 2만 원 벌었으면 이제 10,000원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자, 이분은 젊은 시절 자녀 교육에 모든 것을 투자해 노후 준비를 하지 못했고 지금은 자녀들도 각자의 생활로 바빠 도움 주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들 둘은 회사 구조조정으로 실직했고 딸은 이혼 후 손주들을 혼자 키우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자, 할아버지는 가끔 허리와 다리의 통증으로 쓰러질 것 같지만 병원에 갈 엄두도 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의료비가 부담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동네 약국에서 파는 파스로 통증을 달래곤 합니다. 하루라도 쉬면 그날의 끼니를 걱정하기 때문에 일을 쉴 수가 없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 나이 들어서 가장 큰 위험이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바로 치매입니다. 치매. 당사자도 힘들지만 주변 일도 굉장히 힘들게 보내게 되죠. 자, 그 사연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치매 아내를 돌보는 이 할아버지, 연세가 85살이십니다. 자, 이분은요, 3년 전 치매 진단을 받은 아내, 83살 이신 아내를 홀로 돌보고 있습니다. 치매 환자를 돌본다는 건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24시간 눈을 떼지 못하죠. 또 치매 중에 폭력적으로 가는 치매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홀로 감당하기 너무 힘든 거죠. 본인도 자신의 몸을 거두기가 힘든데 치매 아내 또는 남편까지 돌봄을 해야 되니 너무너무 힘든 거죠. 그런 상황이신 것 같아요. 자, 이분은 50년 넘게 함께 산 아내가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고 가끔은 폭력적으로 변할 때 가슴이 미어집니다. 24시간 아내를 돌봐야 하는 상황에서 자신의 건강도 점점 나빠지고 있습니다. 고혈압, 당뇨로 정기적인 검진이 필요하지만 아내를 혼자 둘 수 없어 병원에 가는 것조차 힘듭니다. 요양원에 보내면 편할 텐데 하는 생각도 들지만 평생을 함께한 아내를 남의 손에 맡기는 것이 너무 마음이 아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낸다고 해도 더 큰 문제는 비용입니다. 치매는 우리가 사망하는 병이 아니잖아요. 그럼 5년, 10년, 20년을 요양원에서 계속 있는다고 하면 그 비용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죠. 밤에는 아내가 배회하거나 소리를 지르는 경우가 많아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이런 생활이 계속되면서 할아버지는 극심한 스트레스와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가끔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들지만 아내에 대한 사랑과 책임감으로 하루하루를 버팁니다. 자, 한번 맞춰보세요. 2020년 대비 2023년 3년 만에, 그죠? 독거노인 얼마나 증가했을까요? 5%, 10%, 13%, 15%. 네, 무려 13%가 증가했습니다. 자, 독거노인 비율을 조사했을 때요, 요 2020년 얼마나 됐을까요? 19.8%였습니다. 자, 그런데 2023년 32.8%입니다. 요 3년 만에, 그죠? 3년 만에 이렇게 증가를 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2020년에는요, 5명 중 1명이 혼자 살았다고 하면 지금은 3명 중 1명, 불과 3년 만에 일어난 변화입니다. 2명 중 1명이 독거노인이 될 날이 그리 멀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이것은요, 우리 사회가 얼마나 빠르게 고령화되는지, 구조가 얼마나 빠르게 변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사례입니다. 자, 독거노인 왜 이렇게 빨리 증가하고 있을까요? 그 원인 3가지가 있는데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초고속 고령화입니다.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가 OECD 국가 최고라고 하는데요, 고령화 비율이 7%에서 14%, 이 2배로 되는데 18년밖에 걸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이것은요,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했을 때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바뀌고 있다는 거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가족 구조의 변화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그러니까 자녀들과 함께 사는 노인 비율이 2020년에는 20%였거든요. 23년에는 10%. 상상이 되십니까? 이렇게 빨라졌어요. 2020년에는 자녀와 함께 통과하는 비율이 10집 중에 2집. 그런데 3년 만에 지금은 10집 중에 하나가 자녀와 함께 살고 있다고 합니다. 머지않아서 100집 중에 하나 정도 자녀와 함께 사는 비율로 바뀌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 3번째는요. 노인들이 독립적 생활을 선호합니다. 여기 보면 혼자 사는 노인 79%가 건강이 유지되면 지금의 집에서 계속 살고 싶다고 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친구분들하고 통화하는 걸 보면 알 수 있어요. 자녀들하고 사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부유하느냐?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경제적으로 힘들고 몸도 아프시고 외로우세요. 그렇지만 자녀들하고 함께 살고 싶지는 않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일단 자녀들과 함께 사는 게 불편하고 또 자녀들에게 피해를 주고 싶지 않아서 이렇게 힘든데도 혼자 사는 것을 선택하고 있다는 거죠. 자, 지금부터는요, 독거노인의 삶의 질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혼자 사시는 분 또는 아내와 남편, 부부와 함께 사는 노인, 차이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자,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건강 상태입니다. 건강하다고 응답한 비율 34%. 자, 그런데 노인 부부 가구는 48.6%. 차이가 크죠. 이 정도 한 14% 이상이 차이가 나요. 즉 혼자 사는 노인분들이 훨씬 더 건강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65세에서 69세, 여긴 90세 이상, 여기로 갈수록 나이가 점점 많아지는 겁니다. 자, 나이가 많을수록 이 그래프가 점점 올라가죠. 이건 뭐냐면요, 만성질환 또 평균 만성질환 개수를 보여주고 있는데 질환도 많아지고 개수도 점점 많아진다는 거죠. 나이가 들수록. 이건 이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죠. 이럴 때 보호자가 필요하고 돈이 필요한데 그러지 못하다는 게 지금 이제 현실입니다. 자, 이번엔요, 몸 건강 말고 정신 건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독거노인의 우울 증상이 16%, 즉 100명 중에 16명은 우울 증상을 겪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부부는 7.6%, 함께 사는 노인보다 혼자 사시는 분들이 2배 이상 우울감을 더 많이 느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제 그래프는요, 연령대별 우울 위험군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나이가 65세에서 69세, 90세 이상. 자, 나이가 점점 많아질수록 우울 위험군이 점점 늘어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서양은 또 다른 OECD 국가들은요,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뭔가 잘못된 거죠. 나이가 들수록 더 편안하고 행복해져야 되는데 더 많은 우울감을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수록 골고루 잘 먹어서 영양 관리를 잘 해야 되죠. 왜냐하면 노화에 따른 각종 질병들이 더 많아지는데 그럴수록 더 잘 먹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보겠습니다. 자, 영양 관리 양호 비율. 독거노인은요 54%. 그런데 부부가 함께 사는 노인은 71%. 즉
혼자 사는 분들이 영양관리 상태가 매우 안 좋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것 때문에 다양한 질병 또 저항력이 약해져서 병에 걸리기 쉽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역시 나이가 많아질수록 영양관리 상태가 점점 안 좋아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가끔 보면 김치 한 가지에서 이렇게 드실 때가 있어요. 그게 편하다는 거예요. 물을 말아서. 그래서 제가 잔소리했죠. 제발 이렇게 드시면 안 된다고, 골고루 차려놓고 드시라고. 제가 매번 잔소리해서 지금 그래도 한 3가지 이상 갖다 놓고 드십니다. 이렇게 가족이 신경 쓰지 않으면 김치 하나 해서 돈이 있든 없든 그렇게 편하신가 봐요. 물 말아서 드시는데 그 굉장히 안 좋잖아요. 이걸 계속해서 이렇게 먹게 되면 당연히 영양 불균형이 생기겠죠. 이것 때문에 또 다양한 병에 걸릴 수 있고요. 자, 여기 보시면요. 가구 유형별 영양관리 개선 필요. 역시 혼자 사는 분들이 영양 상태가 안 좋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장 높아요. 현실적인 문제 또 뭐가 있죠? 돈 문제입니다. 자, 생활상의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독거노인 32.8%. 이게 뭐죠? 네,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겁니다. 100명 중에 거의 33명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렵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 게 아니라 매우 어렵다. 자, 생활상의 어려움 경험 비율을 비교해보면요. 독거노인 74%, 100명 중에 74명이 돈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노인 부부 48%, 역시 혼자 사는 노인이 훨씬 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사회적 고립을 보겠습니다. 내가 살다가 뭔가 문제가 생기면 도움이 필요해야 되는데 도움을 요청한 사람이 전혀 없다고 합니다. 전체 노인의 6.6%. 자, 그런데 나이에 따라서 보면요. 65세에서 69세는 도움을 구할 사람이 전혀 없다. 4.6%, 85세 이상은 12.9%. 즉 나이가 들면 들수록 주변에 도움을 구할 사람이 전혀 없다라고 답한 비율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된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가족 구조 변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어떤 변화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자녀와 동거하는 노인 가구의 급격한 감소입니다. 자, 2020년에는요, 그러니까 자녀와 함께 사는 노인이 20%, 2023년, 불과 3년 만이죠. 3년 만에 10%, 절반으로 줄었어요. 2020년에는 10가구 중에 2가구가 자녀와 함께 살았는데, 불과 3년 만에 10가구 중 1가구. 상상도 못할 변화예요. 30년 만에 변한 게 아니라 이게 불과 3년 만에 변화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게 더 빨라지고 있다는 거죠. 자, 가구 형태 변화 한번 보겠습니다. 자, 부부가구. 할아버지 할머니가 함께 사는 비율이 아직은 그래도 높아요. 55%. 그리고 자녀, 동거 가구는 좀 전에 보셨듯이 10%. 나머지 분들은 혼자 살고 있는 거죠. 32.8%. 문제는 뭐냐면 이 혼자 사는 독거 노인이 빠르게 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자녀와 연락을 한다라는 노인이 얼마나 되는지 거의 100%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자,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2020년에는요. 자녀와 연락한다라는 노인이 67.8%. 자, 3년 만에 2023년에는 64.9%. 3% 이상 줄었어요. 불과 3년 만에. 자, 그리고 노인의 9.2% 연락할 자녀가 없다고 합니다. 10명 중에 1명꼴로는 연락할 자녀가 없다라고 해요. 자, 우리가 나이가 들면 내가 스스로 뭔가 못할 때, 예를 들어서 일상생활, 옷을 입는다든가, 목욕을 한다든가, 먹는다든가, 이런 거를 혼자 못할 때가 있어요. 돌봄이 필요하죠. 자, 이런 분들 얼마나 될까요? 자,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노인 18.6%, 신체적 기능의 제한. 그래서 노인 5명 중 1명은 일상생활이 어렵다고 합니다. 자, 일상생활이에요. 우리가 먹고 자고 싸고 이런 일상생활이 어려워요. 그러면 반드시 돌봄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현실은 돌봄을 잘 받지 못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신체적으로 제한이 있는 노인분들이 얼마나 돌봄을 받고 있을까요? 네, 요 정도 47.2%. 이분들도 완벽한 돌봄은 아니죠. 그래도 최소한의 돌봄을 받고 있는 분들이 47.2%. 나머지 53%. 100명 중에 53명은 내가 제대로 입지도 먹지도 배변 활동도 못하는데 돌봄을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진짜 인간다운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아주 심각한 문제죠. 자, 여기 보시면 도움을 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답변이 나오는데요. 자, 여기 나이를 보세요. 65세에서 69세, 70에서 74세. 아래로 갈수록 나이가 점점 많아지는 겁니다. 여긴 85세 이상. 그런데 65세에서 69세는 도움 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답변을 한 사람이 4.6%, 5.2, 7.4, 8.7, 12.9. 네, 나이가 많아질수록 도움이 더 많이 필요한데 오히려 도움을 받을 사람은 점점 없다라고 답변한 분들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노인분들이 이제 수명도 길어지고 자녀들도 부모를 모시거나 돌보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각자 도생을 해야 되죠. 그래서 경제활동을 참 많이 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독거노인 13% 급증.
뭐가요? 네, 일하는 노인이 이렇게 많아졌습니다. 노인 39%, 일하는 노인 역대 최고라고 합니다. 자, 과거부터 한번 볼까요? 2017년 일하는 노인이 30.9%, 2020년 36.9%, 2023년 39%. 일하는 노인이 지금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그래프는요, 고령층 55세에서 79세 경제활동 참가율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60%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2013년부터 2023년까지 보면요, 54%였는데요. 지금은 60%. 나이는 그대로인데 일하는 노인은 점점 많아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행히 노인 가구 소득은 점점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건 좀 긍정적인 데이터입니다. 2020년에는 3천만 원 정도였는데 불과 3년 만에 3,400만 원. 네, 약 한 440만 원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노인분들의 가장 큰 문제 뭐였죠? 첫 번째 돈 문제, 두 번째 건강 문제, 마지막 세 번째는 외로움, 고독의 문제입니다. 자, 이거 어떻게 해결할까요? 완벽한 해결 방법은 없지만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유일한 방법 뭘까요? 네, 계속해서 일을 하는 겁니다. 특히 지금 뭐 80, 90 되신 분들은 어쩔 수가 없겠지만 지금 50대 또 60대 초중반까지는요, 충분한 기회가 있어요. 내가 일을 통해서 나머지 삶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네, 그 이유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경제적 측면입니다. 우리가 이제 계속 일을 하게 되면 소득 창출을 계속 할 수 있고 우리가 노후에 빈곤 문제를 해결하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되죠. 뭐 지금 노인분들 연금이 50만 원도 채 안 되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연금 갖고 생활이 안 됩니다. 내가 모아둔 재산이 많지 않다고 하면 일을 해야 돼요. 일을 통해서 내가 월 100만 원만 받을 수 있다고 하면 노후 빈곤 문제 어느 정도는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일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두 번째 측면은 바로 사회적 측면입니다. 자, 우리가 나이 들어서 몸도 건강해요. 돈도 많아요. 근데 이것이 빠지면 굉장히 힘들어진다는 거죠. 뭐죠? 네, 외로움. 좀 전에 보셨듯이 외로움은 우울감으로 바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우울감이 지속되면 치매로 이어질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일을 하게 되면 일을 통해서 사람을 만날 수 있잖아요.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어요. 이를 통해서 인간관계, 질과 양을 늘려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을 하게 되면 적어도 고립감, 외로움을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요, 건강 측면입니다. 자, 우리가 일을 한다는 것은 돈을 벌고 또 외로움을 줄일 수 있고 더 중요한 건요, 건강입니다. 일하는 노인이 일을 하지 않는 노인보다 뭐 이건 이제 각국의 연구 조사가 좀 차이가 있긴 한데 적어도 5년에서 거의 12년 정도는 더 건강하게 더 오래 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은 돈이 있어도 하는 게 의미가 있겠죠? 건강을 위해서요. 자, 마지막은요,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아 실현입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어느 정도 우리가 경험을 쌓게 되면 나이가 들면 자신만의 경험과 지식이 있어요. 자, 이것을 작더라도 사회에 환원을 하게 되면 자신의 가치를 느끼게 됩니다. 확인할 수가 있죠. 이를 통해서 삶의 보람을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요, 이런 감정은 노년기의 우울증을 예방하고요, 삶의 만족도, 즉 행복감을 느끼는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네,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 정말 두렵죠.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겪고 있는 현실이고 또 지금 우리 50대, 60대 분들이 또 많은 분들이 겪게 될 현실일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 50대, 60대 분들은 이를 통해서 네 가지의 해결이 상당 부분 다 해결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노후, 또 은퇴 후의 생활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요? 또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고 있나요? 여러분들의 그 소중한 의견 아래 댓글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다니쌤입니다. 지금 한갑을 보내셨나요? 예전에 한갑을 보내면 집에서 편히 쉬어야 됐죠. 자, 그런데요, 지금 대한민국 60대 이상 노년층에서 매우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것이 무엇이고 또 어떤 충격, 또 우리가 어떻게 이걸 받아들여야 될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50대 이상이라면요, 오늘 영상 꼭 보시기 바랍니다. 자,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일하는 연령층, 가장 많이 일하는 연령층입니다. 맞춰보세요. 30대, 40대, 50대 무엇일까요? 정답은 놀랍게도 여기 없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일하는 연령층이요, 놀랍게도 60대가 가장 많이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뉴스 기사 볼까요? 자, 2024년 10월, 네, 얼마 전 뉴스예요. 60세 이상 취업자 처음으로 50대를 제쳤다. 전 연령대에서 1위예요. 50대보다도 많고 20대, 30대, 40대보다 취업자 수가 60세 이상이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정말 충격적인 기사 내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더 놀라운 건요, 70대 30%가 일한다고 했는데 그 증가폭 면에서는요, 증가폭 60대를 제치고 70대가 1위라고 합니다. 즉
60대가 가장 많이 일하고 있지만 증가폭에서는 70대가 훨씬 더 많다고 합니다. 이것도 굉장히 충격적인 뉴스예요. 자, 여기 보시면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요. 연령대별 취업자 현황입니다. 20대, 30대, 40대, 50대. 나이가 많아질수록 취업자 수가 많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60세 이상이 그 어떤 연령층보다 취업자 수가 많다는 겁니다. 더 놀라운 건 요 70세 이상에서는 그 증가폭이 더 올라가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의 이 추이가 얼마나 충격적인 것인지 1984년도하고 지금 2024년도를 비교해보면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1984년 요때만 해도요. 15세에서 29세 요 연령층이 취업자 수에서는 가장 많았어요. 그 다음에 30세, 40세, 50세, 60세 이렇게 나이가 많아질수록 취업자 수가 적었죠. 자, 2024년 현재 이 피라미드가 돌았습니다. 거꾸로 돌아서 나이가 많을수록 취업자 수가 많아졌죠. 적을수록 취업자 수가 적어지고 이 피라미드가 완전히 돌아버렸어요. 불과 한 40년 만에. 네, 어떻습니까? 정말 충격적인 뉴스죠. 저도 50대, 60대가 일을 많이 하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로 많을 줄 몰랐어요. 네. 자, 그러면 이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하나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24년 올해 65세 이상 인구가 무려 994만 명. 네, 거의 1000만 명 정도 됩니다. 전체 인구의 19.2%. 내년에는요. 65세 이상 인구가 5명 중 1명이 되는 초고령 사회가 된다고 합니다. 길거리에 5명이 걸어가면 그중 1명은 65세 이상의 고령층이라는 겁니다. 더 놀라운 건요. 2050년 한 25년 남았어요. 2050년엔 40%까지 증가 예정이라고 합니다. 즉 길거리에 10명이 걸어가고 있다면 그중 4명은 65세 이상 고령층이라는 겁니다. 이제는 초고령 사회가 우리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날이 지금도 느끼지만 앞으로 더 잘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 그래프를 보면요. 인구 상황판인데요. 통계청에 나와져 있는 겁니다. 얼마나 빨리 고령화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그래프인데요. 1960년, 현재 2024년, 그리고 2054년 비교를 해봤습니다. 자, 1960년대만 해도 어린 층, 그죠? 여기 아래쪽이 0세부터 위로 갈수록 100세까지입니다. 쭉 위로 갈수록 나이가 높아지는데 나이가 어린 0세에서 19세 미만이 거의 대부분이 있어요, 인구에. 이때만 해도 고령 인구, 그러니까 65세 이상이 전체 인구의 2.9%밖에 안 됐습니다. 자, 이쪽으로 가볼까요? 지금 현재입니다. 현재는 어떻죠? 50대, 이 중위 연령층이 전체 연령층에서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65세 고령 인구가 전체의 19.2%. 자, 여기서 이제 30년이 지나면 세월 금방 가잖아요. 어떻게 될까요? 놀랍게도 고령 인구, 즉 65세 이상 인구가 41.3%입니다. 여기 2.9%에서 41.3%, 즉 10명 중에 4명 이상이 65세 이상 고령층이라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현재 중위 연령이 46세인데 30년 뒤에는 60살이에요. 그냥 평균값이 60이라는 거죠. 그리고 거의 대부분 60세 이상인 분들이 절반이 된다는 겁니다. 굉장히 놀라운 통계 그래프입니다. 자, 이렇게 노령층이 점점 엄청나게 많아지는데 이분들의 연금 실태 어떨까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노인 90% 이상이 국민연금을 수령 중인데 문제는 수령 금액입니다. 월 평균 연금액이요. 놀랍게도 여기 보시는 것처럼 65만 원밖에 안 돼요. 지금 현재 1인 가구 최저 생계비가 134만 원입니다. 최저 생계비예요. 그런데 지금 평균 65만 원이 부족한 부분, 그죠? 한 69만 원, 거의 70만 원 정도 됩니다. 이 70만 원을 메꾸지 못하면 생활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65세 고령층들이 노동을 통해서 경제활동을 통해서 이 70만 원 부족분을 메꾸고 있는 현실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70대 이상입니다. 70대 이상 취업자 수 추이인데 2018년 또 2024년 현재를 보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70대 이상 고령층 취업자 수가 해가 가면 갈수록 빠르게 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그래프는요. 연령대별 취업자 수 증감 현황인데 15세에서 29세 가장 젊은 층은 오히려 줄었어요. 취업자 수가 40대도 줄었고,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50대 늘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건 60세 이상이 아주 폭발적으로 취업자 수가 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노령층의 취업자 수가 많아지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수명의 증가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1960년 평균 수명이 이때만 해도요 52.4세였습니다. 평균 수명. 자, 2005년 평균 수명이 78.5세 확 늘었죠. 거의 27살 정도가 늘었어요. 자, 이것은요 1960년부터 2005년까지 45년 동안 매년
6개월씩 평균 수명이 증가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이 78세 5세지만 앞으로 지금 저와 같은 50대 분들은 계속 6개월씩 증가한다고 하면 100살, 우리가 100세 시대로 하잖아요. 네, 현실로 왔습니다. 이제 저희 50대 분들의 거의 절반 이상은요, 100살까지는 충분히 산다는 거죠.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빠른 증가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볼까요? 2023년 65세 이상 전체 비중이 2070년이 되면 46.4%. 놀랍게도 2명 중에 1명은 이제 65세 이상 인구가 된다는 거죠. 언제? 2070년에. 그래서 일하는 고령자 비율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데, 네, 취업자 수 30.6%, 36.2%. 네, 해가 가면 갈수록 취업자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즉, 고령자층이 많아지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65세에서 79세 노인 중에 57.2%가 계속 일하기를 원하신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네, 첫 번째는요, 생활고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금은 점점 줄어드는데 물가는 계속 오르고 또 의료비도 계속 증가하고, 더군다나 자녀 지원비, 내 자녀들에게 용돈이나 생활비를 받는 그 액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제는 노동을 하지 않으면 생활이 안 돼요. 그래서 계속 일을 원한다고 합니다. 또 하나는요, 건강해진 노년. 지금 65세 이상 분들도 거의 20년 이상 건강 나이가 있어요. 기대 수명 말고 건강 나이. 그래서 심지어 80대에도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그런 의지도 있고 체력도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청년층, 고령층, 취업자 수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2013년, 2014년, 15년, 10년 요때까지만 해도, 네, 20대, 30대 청년층이 많았어요. 이제 2017년부터 노령층이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이 이후로 지금 청년층보다 65세 이상 고령층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것은 2023년 뉴스 기사인데요. 2023년이죠. 2023년. 올해 여성 60대 이상이 지탱한 노동시장. 자, 이 말이 뭐냐면 전체 노동시장 중에서 60대 이상 여성이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상담을 하는데 대체로 오신 분 나이층이 50대에서 60대가 거의 8, 90% 됩니다. 자, 이분들이 이제 은퇴를 하고 자녀들을 출가를 시켰거나 아니면 아직 독립을 못한 자녀들도 있어요. 그래서 연세가 60대, 70대인데 찾아오신 분들의 거의 한 80% 이상이 경제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이런 현실을 보여주는 사례자 내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분요 70세이신 남자분입니다. 현재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20년 동안 택시 운전을 했습니다. 새벽 4시에 나가서 밤 10시까지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제 노후는 하나도 준비하지 못했네요. 두 아이 대학 등록금에 결혼 자금, 그러다 아내가 큰 병에 걸려서 10년 동안 병원비로 저축은 다 까먹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월 65만 원 연금으로 살려니 너무 빠듯해서 2년 전부터는요 아파트 경비원을 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밤에는 추워서 무릎이 아파도 쉴 수가 없습니다. 병원에서는 무릎 상태가 안 좋으니 일을 그만두라고 하는데 그만두면 생활이 안 되니까요. 자식들한테 손 벌리기도 싫고, 그래도 다행인 건 아직 일할 수 있다는 거죠. 앞으로 5년만 더 일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건강만 허락한다면. 이 짧은 글이지만 이분이 얼마나 열심히 살아왔고 또 지금 현실이 얼마나 힘든지를 잘 보여준 글입니다. 5년만 더 일할 수 있다면 좋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75세인데 그 다음이 없는 거죠. 75세 이후에도 돈이 더 들어가면 더 들어갔지 덜 들어가진 않죠. 왜? 나이가 들면 병원비가 또 돌봄비가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정말 이제 막막한 현실입니다. 자, 그러면 좀 전에 1984년도 하고 2024년하고 비교를 해드렸어요. 처음엔 젊은 층이 대부분이었는데 피라미드가 이제 돌았습니다. 역전이 돼서 지금 65세 이상이 가장 많이 일하고 있는데, 이렇게 피라미드가 뒤집히기까지 40년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1984년 평균 수명 이때는 68세였어요. 그리고 한 여성당 평균 자녀수는 1.74명, 보통 2명 정도를 낳았죠. 이때만 해도요 20대가 취업시장의 왕이었습니다. 절대 다수를 차지했죠. 자, 그렇게 16년이 지난 2000년 이때는요 30대, 40대가 전체 취업자 수의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의료기술도 발전하고 이때 100세 시대라는 말이 처음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또 이때 저출산, 아이를 낳지 않는 그런 문제도 사회적으로 이슈로 이제 부상을 했죠. 자, 드디어 2024년 올해입니다. 충격적인 역전. 60세 이상이 취업자 중에서 1위로 등급을 했습니다. 1984년, 40년 전에는 20대가 1위였는데 네, 완전 역전이 됐어요. 젊은 층보다 노년층이 훨씬 더 많이 일하는 시대가 된 겁니다. 자, 기대 수명 84.3세, 1984년도보다 무려 16년이 증가했습니다. 이것이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 같은 50대들은요. 기대 수명이 100살입니다. 앞으로는 당연히. 출산율도 0.7명. 세계 최저 수준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뉴스 기사에서 보시는 것처럼 60대 경제의 허리로 떠오르고 있다. 원래는 20대 내지는 30대가 우리나라 경제의 허리여야 하는데 지금 60대가요. 우리나라 경제의 허리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역피라미드형 취업자 수. 2024년 9월 현재 60세 이상이 취업자 중에 가장 많죠. 50대, 그 다음에 40대, 그 다음에 30대. 가장 많이 일해야 될 20대가 가장 적어요. 네, 지금 65세 이상 고령자층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지만 삶이 굉장히 팍팍해요. 자, 이분들이 어떤 상황인지 좀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박순자님입니다. 72세. 현재 식당에서 일을 하고 계세요. 45살에 남편이 갑자기 돌아가시고 혼자 세 아이를 키웠어요. 작은 분식점을 하면서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죠. 큰아이 대학 보내고 둘째 결혼시키고 그렇게 정신없이 살다 보니 어느새 70살이 넘었네요. 지금은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해야 하는데 수술하면 최소 6개월은 일을 못한다고 해서 미루고 있어요. 연금 82만 원으로 월세 40만 원을 내고 나면 생활비도 부족해요. 약값도 많이 들고 아이들은 다들 결혼해서 제 살기도 빠듯할 텐데 어떻게 도와달라고 하겠어요. 그래서 아픈 관절을 붕대로 감고 하루 8시간씩 서서 일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일할 수 있을지 그게 제일 걱정이에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고령층의 충격적인 경제 현실을 보겠습니다. 월 82만 원 살기에 충분할까요? 네, 이것은 뭘까요? 네, 실제 연금 수령액, 평균 수령액을 말합니다. 1인 가구 최저 생계비가 133만 7천 원이에요. 부족하죠. 얼마? 51만 7천 원. 이것 때문에 지금 65세 이상 고령층들이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지금 55세부터 79세 어르신들 중에 절반은요. 연금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분들이 많겠죠. 지금 세대들은 경제활동을 해왔지만 60대, 70대 분들은 국민연금을 들지 않은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금조차 받지 못하는 분들이 절반은 된다는 겁니다. 자, 또 하나 문제는요. 돈은 계속 줄어드는데 생활비는 점점 늘어난다는 겁니다. 2012년 연간 생활비 1,500만 원이었는데요. 2023년 10년 뒤에는 1,900만 원. 10년 사이에요. 무려 4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또 하나의 큰 변화, 정말 이것도 우울한 변화인데요. 과거와 달라진 부모 자녀 관계입니다. 자, 2008년도를 보겠습니다. 자, 자녀가 부모에게 생활비든 용돈이든 지원하는 금액이 연 251만 원. 자, 지금 불과 12년 지난 지금은 자녀 지원금이 207만 원. 점점 줄겠죠. 돈은 점점 많이 들어가는데 물가는 점점 높아지고 자녀 지원금, 그게 생활비든 용돈이든 이것도 점점 줄어들고. 그나마 이제 다행인 것은 지금 60대가 옛날의 60대가 아니죠. 지금 60대는요 정말 청춘 같아요. 청년 같습니다. 왜? 평균 수명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건강 수명도 보신 것처럼 20년 이상 늘었습니다. 그래서 일할 수 있는 기간이 대폭 증가를 했습니다. 네, 오늘은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40년 전 20대가 주도했던 노동시장이 지금 60대 이상이 차지하고 있다는 거. 연금 수령액이 거의 절반 없거나 받아도 평균 82만 원밖에 안 되는 거. 일을 하지 않으면 생활이 안 된다는 거. 그 어느 때보다 건강해지고 수명도 늘었지만 일을 하지 않으면 이 긴 세월, 이 100세 시대를 버틸 수 없다는 거. 참 힘든 세상입니다. 우리 100세 시대는 그 누구도 겪어보지 않았잖아요. 네, 각자 도생입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은퇴 준비 또 노후 준비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의 소중한 경험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면요. 그걸 보고 또 우리도 또 어떻게 살아야 될지 서로 의견을 나눴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단쌤입니다. 노노부양이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즉 노인이 노인을 부양하는 사회. 네,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자, 오늘 내용 들어보시면요 깜짝 놀라실 거예요. 끝까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024년 10월 뉴스입니다. 얼마 전 뉴스예요. 노인 1,000만 명 시대. 노부모 부양하며 일하는 고령자 급증.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노인이 된 자녀가 노부모를 부양하는 노노부양. 이 가구가요 4년 새 40%가 늘었다고 합니다. 노인이 된 자녀, 그 자녀가 노부모를 수발을 하는 거죠. 이것 때문에 간병 지역 이 문제도 사회 문제로 지금 떠오르고 있고요. 이 급속한 고령화 충격을 줄이기 위해서 대책이 시급하다는 내용입니다. 2017년 뉴스 기사입니다. 노인 자녀가 노부모 부양, 노노 부양 가구 20만 넘었다. 네, 이미 2017년도에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4년 만에 노노 부양 44% 증가. 할머니 모시고 살다가 나도 이렇게 할머니가 되면 무슨 소용이야. 서울에 사는 80대 후반
시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60대 김모 씨가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다. 김 씨는 8년째 시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는 시어머니를 부양하며 마음 놓고 외출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시어머니가 나이가 들수록 균형 감각이 떨어져서 살짝만 넘어져도 크게 다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 김 씨는요, 조금만 다른 일을 보고 있으면 병원행이라고 애로를 토로했다. 네, 즉 어머니가 몸이 불편하시고 균형 감각이 떨어지면서 한눈을 팔게 되면 그때 다치신다는 거죠. 그리고 병원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잠깐 외출을 해야 할 때면 근처 시누이 집에 시어머니를 꼭 모신다. 김 씨가 잠시나마 숨통이 트이는 시간은 시어머니가 복지관에 가서 자리를 비우는 오전 3시간 정도라고 합니다. 김 씨는 꼭 아이를 등원시키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런 김 씨를 보며 시어머니도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네요. 에고, 내가 죽어야 하는데 라고 한숨을 쉰다. 자, 이렇게 60대 내지는 70대 고령자가 80대 이상의 부모를 모시는 노노 부양. 왜 이렇게 됐을까요? 네, 가장 큰 이유는 고령화의 속도입니다. 너무나 빨라졌어요. 자, 보시겠습니다. 늙어가는 대한민국 2050년 절반은 65세 노인 가구. 네, 이게 2024년 6월 기사 내용입니다. 자, 2050년에는요 65세 이상 노인 가구가 절반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속도가 얼마나 빠르냐면 일본의 2배라고 해요. 일본도 지금 고령화 때문에 고민이 많은데 우리나라는 일본의 2배. 전 세계에서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르다고 합니다. 자, 인구 현황판입니다. 통계청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여긴 2024년, 자, 여기는 2054년. 딱 이제 30년 뒤죠. 자, 30년 뒤 우리나라 어떤 모습을 갖추고 있을까요? 인구 말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일단 65세 고령 인구가 지금은 19.2% 이지만 30년 뒤 65세 인구가 무려 41%가 넘는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요. 여기 보면 이제 부양비 부분이 나와요. 유소년 또 노년, 우리 사회가 부양해야 된 세대죠. 전체 42.5%인데요. 여기 이제 노년이 27.4%잖아요. 이제 30년 뒤로 가보면 무려 81%로 확 늡니다. 즉 지금도 노인이 노인을 부양하는 이런 상황이지만 앞으로 30년이 되면 정말 많은 세대들이, 많은 가구들이 노인이 노인을 부양하는 사회가 될 거라고 합니다. 지금 표는요 10년간 대한민국 평균 연령 변화 추이입니다. 2014년 10년 전만 해도요 우리나라 평균 나이가 40이었어요. 자, 그런데 10년이 지난 지금 우리나라 평균 나이는 무려 45살. 우리나라는 이제 중년이에요. 대한민국 평균 나이를 딱 내보면 길거리 걸어다니는 사람은 전부 다 45살 중년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고령화 속도가 점점 이제 빨라지고 있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노인이 노인을 부양하는 시작점에 들어온 겁니다. 노인이 노인을 부양하는 노노 부양 패턴이 이제 3가지가 있거든요.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60 내지는 70대인 자녀가 80대 이상의 부모를 모시는 경우입니다. 이해되시죠? 자녀가 60대 70대예요. 부모는 80대 이상. 그래서 이런 고령의 자녀가 더 나이 드신 부모를 모시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부산에 거주하는 68세 이 씨와 그의 아내는 92세 어머니를 모시고 있다고 합니다. 이 씨는 정년 퇴직 후 재취업을 시도했으나 나이로 인해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이는 많은 중장년층이 겪는 현실적인 문제로 이 씨에게도 이것 때문에 큰 좌절감을 안겨주었습니다. 결국 취업이 안 되니까 자영업을 시작했는데 수입은 불안정하여 경제적 안정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매달 고정적으로 나가는 생활비와 어머니 의료비는 이 씨 부부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이 씨 부부도 지금 60대인데 고령의 어머니를 모시면서 병원비, 본인들의 생활비 이것이 큰 부담이라고 하는 것이죠. 아내는 매일 어머니의 식사와 약을 챙기며 간병까지 도맡고 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가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체력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다고 합니다. 90세 이상 노모를 모시는 분들은 한시도 눈을 뗄 수 없어요.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1년, 2년이 지속되면 젊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60대 중후반이잖아요. 이분들이 체력적으로, 정신적으로 한계치에 온다는 겁니다. 자, 이 씨는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고 싶지 않지만 경제적 부담이 크다며 고민을 털어놓습니다. 60대, 70대 자녀가 80대 부모를 모시는 그 추이, 통계를 보면요. 2010년 약 6만 3천 가구였습니다. 자, 그리고 7년 뒤죠. 12만 8천. 네, 2배로 증가를 했어요. 지금은 20만 가구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증가폭은 더 빠르게 늘어갈 것 같습니다. 자, 어디에 가장 많이 분포를 할까요?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지방이라고 생각하는데 경기도하고 서울이 가장 많다고 합니다. 자, 경기도 같은 경우는 약 4만 8천, 서울은 약 4만 4천. 이렇게 서울 수도권에
노노 부양 가구가 집중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이 그래프는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노부모를 부양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80세 이상 노부모를 피부양자나 세동으로 둔 60대, 70대 건보료 가입자 세대수입니다. 여기 보면 직장 가입자가 2009년, 2016년 보시면 급속하게 느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역시 지역의료보험 가입자도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직장이든 지역이든 60대, 70대 건보 가입자 수를 보면 80세 이상 노부모를 피부양자로 두고 계신 분, 이렇게 빨리 늘어가는 것을 표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반대입니다. 자, 첫 번째는 60대, 70대 자녀가 80대 이상의 부모를 모시는 거고, 이 반대도 많습니다. 어떻게 되는 거죠? 80대 이상의 부모가 60대 자녀를 부양하는 거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 사례는요, 80대 중반의 부모가 60대 중반의 아들을 부양하는 그런 안타까운 사례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85살 김 씨는 64살의 아들을 부양하고 있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부양하는 게 아니라 80대의 노모가 60대의 자식을 부양하는 사례입니다. 김 씨 아들은 오랜 기간 직장을 잃고 재취업을 시도했지만 나이와 건강 문제로 건강이 안 좋은 것 같아요. 아드님이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김 씨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작은 연금, 또 평생 모은 저축은 아들의 생활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이로 인해 자신의 노후 자금이 빠르게 소진되고 있습니다. 김 씨는 자식이 잘 되기 바라며 평생을 살아왔는데 이제는 내가 자식을 돌보게 될 줄이야, 이렇게 될 줄 몰랐다는 거죠. 김 씨는 매일 아침 아들의 건강을 챙기며 그가 다시 자립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치 않습니다. 김 씨는 아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지만 저도 점점 지쳐가고 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80대 중반 정도 나이가 되면 어느 정도 체력일까요? 저희 어머니가 80대 중반이잖아요. 비교적 건강하신 편인데도 산책을 한 30분 정도 돌고 오면 우리 강아지하고 한 2시간 또 편히 누워 계셔야 돼요. 그렇게 운동을 해야 되지만 운동하고 나서 또 한두 시간은 편히 쉬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60대 자식을 돌보느라 그럴 틈이 없는 거죠. 체력적으로 정신적으로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자, 통계 한번 보겠습니다. 80대 이상 부모가 자녀를 부양하는 가구도 지금도 계속해서 주는 게 아니라 늘고 있다고 합니다. 어디에 가장 많을까요? 지역별로? 역시 서울, 경기가 가장 많다고 합니다. 자, 표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면요, 80세 이상 60대 70대 자식을 건강보험 피부양자나 세동으로 둔 경우입니다. 자, 여기는요 2010년입니다. 그리고 2017년 7년간 얼마나 늘었는지 볼까요? 자, 2010년에는 3,400, 7년 뒤에는 8,000 가구가 넘죠. 80세 이상 부모가 60대 70대 자식을 돌보는 경우가 이렇게 늘어가고 있다는 거죠. 자, 세 번째는요, 지금 이런 가구들도 지금 엄청나게 늘고 있는데 50대 전후 세대가 부모님과 조부모, 할아버지, 할머니를 동시에 모시는 경우입니다. 자, 사례자 정씨 가족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인천에 사는 48살 정씨는 부모와 조부모를 함께 모시고 있습니다. 정 씨는 두 아이의 아버지이기도 하며 직장에서 중간 관리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의 부모님은 70세, 조부모님은 92세라고 합니다. 정 씨는 매일 아침 일어나 부모님과 조부모님의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출근 전에 약을 챙겨드립니다. 저희 어머니도 이제 약을 드시는 게 많이 있어요. 그런데 종류도 많고 또 먹는 방법도 다르기 때문에 스스로 잘 못 챙기세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요거 드세요, 또 저녁 때 가면 요거 드세요라고 챙겨드리거든요. 이런 것들도 매일매일 이제 신경을 써야 되는 거죠. 퇴근 후에는 아이들의 숙제를 도와주고 부모님과 조부모님의 건강 상태를 체크하는 것이 그의 일상입니다. 정 씨는 가족을 돌보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가끔은 너무 벅차다. 솔직한 말이겠죠. 누구나 그럴 겁니다. 벅차다고 말합니다. 특히 경제적 부담이 크다며 조부모님의 의료비, 생활비가 큰 부분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정 씨는 정부가 이런 가구를 위한 지원을 강화해 주었으면 좋겠다며 특히 노인 돌봄,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시간도 많이 들죠. 노인 돌봄은 큰 비용과 시간이 들어갑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50대 전후 세대가 60대 70대 부모와 조부모 책임지는 가구 수, 놀랍게도 이 가구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역적으로 역시 경기도, 서울이 가장 많이 분포해 있습니다. 자, 50대 이하 가입자 수, 어떤 가입자 수? 60대 70대 부모와 80대 이상 조부모를 피부양자 또는 세대원으로 둔 경우입니다. 자, 아래 보시면요, 2016년이고 저 위에는 2009년입니다. 2009년 요 정도였어요. 5만. 그런데 미래로 갈수록
크게 늘고 있습니다. 그죠? 지금 62,000입니다. 자, 이렇게 50대 이하의 분들이 본인의 부모님, 본인의 조부모를 모시는 경우가 이렇게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요, 한국 사회의 아주 뜨거운 이슈죠. 노인이 노인을 부양하는 문제. 자, 이것은요, 급속한 고령화 때문에 노인이 된 자녀가 더 나이가 드신 부모님을 부양하는 현실. 또 반대로 나이가 들어서 이미 60세가 넘은 자식을 부양해야 되는 더 나이가 많은 부모님. 또 자신의 아버지, 어머니, 또 조부모를 모셔야 되는 50대 전후의 세대들. 자,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가족 간의 소통과 이해가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같이 이렇게 살다 보면 다양한 갈등이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상황을 이해하고 지지하는 것이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사회적으로 정부가 또 지역사회가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노노 부양 문제. 우리의 현실입니다. 앞으로 더 크게, 더 많이 우리에게 다가올 겁니다. 반드시 해결해야 되죠. 우리 개인도 우리 정부도. 왜냐하면 이것은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현재 이런 상황에 있는 분들은 어떻게 슬기롭게 해결하고 있는지 의견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내용 너무 중요한 내용이죠. 영상 보고 나면 잊혀지잖아요. 자, 자료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 요거 받고 싶은 분들은요, 아래 링크로 신청하시면 됩니다.